그 사이에 혜선 씨에게 교제하는 남자가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오로지 혜선 씨만 알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 정 사장 만나고 있었던 게야? 어이구, 말세야 말세. 넌 딸 키우는 애가 행실이 그 모양이야. 행실이요? 아, 얘가 유부녀기를 정 사장이 유부남이기를 해요. 에이, 동수가 지 마누라 애변가 하면 밥이 철도 넘어가겠다. 제사고 뭐고 다 때려치워. 상원 씨와는 다르게 늘 혜선 씨의 입장부터 생각해왔던 시어머니. 애미야, 죽은 사람 이제 싹 다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이 집 떠나. 네 혼수 내가 해줄 테니까.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는 마음이 전해지네요. 혜선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연실 씨와 상원 씨가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애미야. 급히 병실로 들어선 연실 씨와 상원 씨. 입원해 있는 사람은 혜선 씨였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요? 그런데 낙태 수술을 왜 해? 생긴 애를 왜 지우냐고. 애 아빠가 지우래? 책임 못 지겠대? 말씀하지 마세요, 언니. 다 제 잘못이에요. 그만하고 가. 과부 며느리 애 지우고 누웠는데 뭐 잘했다고 난리야. 이놈의 영감탱이가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난리야? 아, 장사 안 해? 안 할 거야? 언니, 저 오늘 저녁에 퇴원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만 가보세요. 아유, 그냥 박복한 것.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정말. 그만하고 가. 정말. 아유. 상원 씨는 며느리에게 못마땅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혜선 씨는 어떤 사정이 있기에 낙태 수술을 한 걸까요? 남편인 씨가 죽고 1년 뒤에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씨에게 새로운 교제 상대가 생겼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씨는 태아를 유산시키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씨가 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씨에게는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혜선 씨가 낙태 수술을 하고 며칠이 지난 뒤 연실 씨가 작정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온 모양입니다. 바로 1년 전 혜선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인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애를 갖고 놀았던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애를 갖게 만들어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여자 혼자 낙태 수술을 하게까지 하느냐고요? 애를 갖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혜선 씨 손목 한번 못 잡아봤어요. 혜선 씨의 임신이 인철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혼 생각 없다고 알아 혼자 키우면서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혜선 씨 포기한 지 반년도 넘었습니다. 아니 근데 혜선 씨가 애를 가졌어요? 따지러간 연실 씨만 공연히 민망하고 무안해졌습니다. 혜선 씨가 그새 임신을 했었다니 인철 씨도 꽤나 허탈하겠는데요. 그나저나 혜선 씨는 대관절 누구의 아이를 가졌던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다? 연실 씨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나 본데요. 곧바로 집으로 온 연실 씨.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안이라도 침입한 걸까요? 분명 혜선 씨 혼자 집에 있을 시간인데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혜선 씨를 추행했던 장본인은 충격적이게도 바로 최상원, 다름 아닌 혜선 씨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식당은 어쩌고 여기로 와? 왜 하필 지금 와가지고? 추승만도 못한 놈아. 어떻게 며느리 하늘까지 할 수가. 지워! 아니 그럼 젊은 과부가 꼬리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냐? 안 그러냐? 어머니. 파렴치한 짓을 들키고도 당당하기만 한 최상원. 그동안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년 전 동수 씨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뒤 혜선 씨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 시간다. 빨리 들어와봐. 빨리 들어와봐. 빨리. 식당에 가서 일을 할 시간에 최상원이 급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앉아봐. 아니, 무슨 일이세요? 너 한창 남자가 그리울 나이인데 솔직히 혼자 사는데 남자 생각 많이 나지? 네?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래. 이리 와봐. 왜 이러세요?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랑 나랑 둘만 알고 있으면 돼. 이리 와. 아버님! 이거 누구세요? 그때 마침 손님이 찾아와서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파렴치하게도 최상원이 며느리를 범하려 했던 것입니다. 찾아온 사람은 이웃이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혜선 씨. 최상원은 그런 며느리를 상대로 탐욕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며칠 뒤에 며느리를 찾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입에 담기 거북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범행은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혜선 씨가 깊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혜선 씨 혼자 자고 있는 침실로 최상원이 은밀히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세요? 빨리 나가요. 소리 지를 거예요? 소리 질러? 그래, 소리 질러. 우리 이러는 거 알아보면 어떨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리 와. 이게 뭐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린 딸이 충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 혜선 씨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최상원에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너 시애비랑 잤다고 설마 네 입으로 소문내진 않겠지? 응? 너도 애엄마인데 응? 알아 인생 생각해야지. 혜선 씨의 참담한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폐악을 저지른 최상원, 그의 극악무도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 앞으로 이 집에서 한 발짝만 도망쳐봐. 어떻게든 찾아내서 너랑 다 죽여버릴 테니까. 알았지? 집을 나가면 혜선 씨와 아라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혜선 씨. 그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댁을 떠나지 못했던 건데요. 최상원은 아라를 인질 삼아 혜선 씨의 입을 막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위협을 해왔습니다. 혜선 씨가 당한 일을 시어머니 연실 씨는 꿈에도 몰랐는데요. 애미야,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집살이만 하고 있을 거야? 최상원은 혜선 씨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냥 이 집에서 알아 키우면서 살래요. 사정을 모르는 채 시어머니는 혜선 씨에게 재혼을 권해왔던 것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 잃은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는 씨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집으로 와서 그녀를 강간하고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한 짓을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씨를 협박하고 폭력까지 동원했는데요. 씨는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신고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딸에게 화가 미칠까봐 지옥을 벗어나지 못했던 혜선 씨. 알아야 어떡하니? 엄마 왜 그래? 엄마. 하지만 시아버지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더욱 지독해졌고 혜선 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강간,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나요. 제가 꼬신 거라니까. 그래, 가장을 콩밥을 먹여? 남들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욕해. 질만도 못한 놈아. 응? 아니 김승도 그러진 않아. 어떻게 며느리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어. 이 개만도 못한 놈아. 갑시다. 정말 꼬시는 걸 어떡하냐고.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지요. 수치를 모르고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남의 삶을 짓밟는다면 사람의 겉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를 인간이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